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도 앱이 네이버 지도입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지도의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네이버 지도 실행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시게 되면 하단에 현재 내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날씨와 온도, 초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죠. 이 아래 부분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주위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가볼 만한 곳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있는 타겟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내 위치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내 위치죠. 자, 이렇게 내 위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위쪽을 가리키는 부분이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넓게 펴진 부분이 내가 앞쪽을 바라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축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 지도의 축소 확대 기능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확대와 축소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기능이 바뀌어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를 하게 됩니다. 자, 축소를 할 때는 손가락 두 개로 모아주면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게 되면 지도가 앞쪽으로 눕게 되죠. 자, 그 다음 손가락 두 개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다시 2D 평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향을 바꿀 때는 손가락 두 개로 터치해서 돌리게 되면 지도를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측 하단에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방향이라든지 위치, 확대 축소는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해주도록 하세요. 자, 위치가 틀어졌죠? 다시 좌측 하단 타겟 표시 눌러서 내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상단에 검색 창이 있죠? 이 검색 창에서 내가 원하는 주소를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음성으로 찾아줄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아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 부분은 내 주위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주유소, 편의점, 가볼 만한 곳, 주차장, 은행 등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주차장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되죠. 자, 여기 P자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이죠. 자, 그 다음에 목록 보기를 하단에서 누르게 되면 지도상에 있는 주차장들을 텍스트로 보여주게 되겠죠. 자, 동남보건대학교 주차장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방문자 리뷰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방문자 리뷰를 보고 방문을 하시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을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해당 목적지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전화도 바로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저장을 해 놓을 수 있고요. 또는 공유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 같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해야 할 때는 이렇게 공유 버튼을 눌러서 상대편에게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카카오톡으로도 공유할 수 있고요. 또는 메시지 또는 메모에 메모해 놓을 수도 있고요. 메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리뷰라고 있죠. 리뷰 눌러보시면 해당 장소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 좋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 나도 참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다시 더 내려갑니다. 리뷰 밑에 보면 지도도 간단하게 보이게 되죠. 자, 이곳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자동차로 이동하거나 또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보여주게 됩니다. 도보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 내가 이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길눈이 어두우신 분이나 초행길에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더 아래 내리시면 주변이라고 나오고 맛집, 카페, 디저트, 가볼 만한 곳 또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위쪽에 있는 내용이나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더보기를 누르시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동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누르면 바로 지도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주변 누르면 제일 아래에서 봤던 주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예약 버튼을 눌러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이버 지도가 우리나라에 특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예약부터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모두 네이버 지도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장소를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장소 부분을 터치하신 다음에 장소를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여기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서울의 삼성역을 검색을 해볼까요? 자, 터치하시고 삼성역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삼성역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삼성역 정보들이 쭉 나오죠. 삼성역과 관련된 장소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입력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음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버튼 터치하시고요. 음성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삼성역. 이렇게 음성으로 바로 찾아주게 되죠. 이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를 찾을 때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때는 또 이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내비게이션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내비게이션 기능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줄 3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길 찾기, 내비게이션, 지하철 노선도, 기차 조회 예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도를 누르시면 지하철 노선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지하철 노선도도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축소하거나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보실 때 이용하시면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급행을 누르시게 되면 급행만 보여주게 되고 일반 누르면 일반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지금 수도권이라고 나오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거를 바꿔서 해당 지역 노선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검색을 해볼까요? 터치하시고요. 성균관대에서 삼성까지 가는 경로를 보도록 할까요?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행 경로를 보여주게 되죠. 출발을 해서 금정에서 갈아타고 사당에서 갈아타고 도착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올리시게 되면 경유역과 환승 횟수, 비용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호선으로 9분 동안 간 다음에 1분 동안 걸어서 25분 동안 또 타고 이동을 하고 다시 2분 동안 걸어서 15분 동안 더 타고 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동 경로를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줘요. 빠른 환승이고 모든 칸에서 가능하고 9분이 걸린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동 누르시면 어떤 역을 이동을 하는지도 보여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리는 문 위치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도보로 얼마를 이동해야 되는지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빠른 하차를 할 때는 어느 칸에서 내려야 하는지도 다 보여주죠. 지하철의 각 탑승구마다 전부 번호가 붙어 있죠. 2-2와 8-1에는 빠른 하차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니까 지하철로 이동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시간도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은 지하철 이동을 하실 때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또는 잠시 이렇게 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리는 역을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도착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내가 이동하는 경로에서 환승하는 곳, 도착하는 곳 근처에 왔을 때 얼마 전에 알림을 주게 될지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긴 구간을 이동을 하실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로 이동을 할 때는 가끔 목적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설정한 이후로는 한 번도 지하철 하차를 놓쳐본 적은 없습니다.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내가 이동할 때 여러 경로로 이동할 수 있을 경우에는 최소 환승과 최소 시간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최소 환승을 눌러보시면 시간이 좀 더 늘어났죠? 최소 시간은 시간이 훨씬 줄었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X 눌러서 닫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지도 확인을 하시다가 보면 북쪽 위치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나침판을 눌러서 정북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나침판 터치하시면 북쪽 방향을 잡아주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지도에 보시면 우측에 3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일반 지도, 위성 지도, 지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2D 지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위성 지도를 주게 되면 위성에서 찍힌 사진으로 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 지형도로 보시면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지도를 많이 이용하시죠. 자, 그 다음은 저장 기능 체크되어 있고요. 거리뷰 체크, 실내 지도 체크되어 있죠. 자, 거리뷰는 거리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거리뷰 확인을 위해서는 이 거리뷰를 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지도를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거리뷰를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지금 위쪽에 바로 거리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거리뷰 사진을 터치하시면 해당 지역의 거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손으로 터치해서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곳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거리뷰는 실시간은 아니죠. 예전에 찍었던 거리뷰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위쪽에 보시면 2021년 8월에 촬영이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뷰로 들어오게 되면 우측에 360도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360도 거리뷰예요. 360도로 돌려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리뷰 위에 보시면 항공사진이 있죠. 항공사진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위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전체적인 지역을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항공사진으로 보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거리뷰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게 되겠죠. 이때도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360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공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때문에 뭐 위치가 틀려졌다든지 지형이 틀려졌을 경우에는 정보 수정 제한하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그 부분을 수정하게 되겠죠. 자주 가는 곳인데 네이버 지도와 정보가 달라서 헷갈리실 경우에는 정보 수정 제한을 신청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별표는 즐겨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지역에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즐겨찾기로 등록하실 때는 우측에 있는 별 표시를 이 상태에서 그냥 눌러만 주시면 바로 즐겨찾기에 추가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돼 있죠. 저장 누르시면 해당 지역이 즐겨찾기로 추가가 돼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내 장소라고 나오죠. 눌러보시면 바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주 가는 곳들은 내 장소로 즐겨찾기 추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여기 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항공뷰가 보이죠. 자, 항공뷰 눌러주시면 이 서울 지역의 항공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래도 서울이 훨씬 더 건물이 많죠. 더 빽빽하게 들어서 있네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X로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리뷰 끄게 되면 파란색 선들이 없어지죠. 다시 켜면 나오게 되죠. 자, 이 파란색 선들이 전부 거리뷰를 제공하는 구역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리뷰를 누른 상태에서 거리뷰 버튼이 그 파란색 선 위에 얹어 있기만 하면 그 부분은 거리뷰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실내 지도가 있죠. 이 실내 지도는 모든 건물에는 제공이 되지 않지만 큰 건물이나 랜드마크 같은 곳들은 실내 지도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실내 지도 확인을 위해서 롯데월드로 와봤는데요. 자, 여기 안쪽에 지금 파란색 선이 다 나오죠. 이것은 실내 지도가 제공되는 곳이죠. 자, 여기에 거리뷰를 얹고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그러면 이 롯데월드 몰의 내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그대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있는 곳들은 전부 진행도 가능합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더블 터치를 해서 그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실내를 이런 식으로 전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360도 뷰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메뉴 누를게요. 자, 지금 거리뷰와 실내 지도 봤는데요. 교통정보와 CCTV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우측에 있는 거리뷰를 일단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소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 나오는 부분들은 막히는 구간이죠. 정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 구간은 원활한 구간이 되겠고요. 주황색 부분은 지체되는 구간이 되겠죠. 손가락 2개로 축소하시면 전체 구간의 교통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CCTV도 체크를 해두었죠. 그래서 여기 CCTV가 보이게 됩니다. CCTV 누르시게 되면 해당 지역의 CCTV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실역이죠. 볼까요?
자, 지금 교통 상황이 CCTV로 나오게 되죠. 이 CCTV는 라이브죠. 실시간으로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면 CCTV 구간들을 다음 구간, 전 구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잠실역 다음에는 석촌역이네요. 석촌역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석촌역의 CCTV 확인이 가능하고요. 차 많네요. 자, 그 다음에 가락시장역도 볼까요? 자, 여기도 차들이 좀 있죠. 자, 여러 가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닫겠습니다. 이렇게 어딘가 이동을 하실 때는 해당 지역의 현재 교통 상황을 바로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막히지 않는 도로로 우회할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지금 공사 구간 표시네요. 이 표시는 지금 공사한다는 표시인데요. 여기도 CCTV가 있네요.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자, 잠실대교에서 잠실철교 방면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쪽인데 반대 방향을 보여주나 봅니다. CCTV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은 볼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이쪽 방향이 공사고 지금 보여주는 부분은 이쪽 방향인 것 같아요. 자, 여기 CCTV는 어떨까요? 자, 여기도 차들이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을 보도록 할까요? 자, 내비게이션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안전운행이라고 여기 지도에 나오죠. 자, 이 안전운행을 누르면 내가 따로 목적지를 설정을 하지 않았어도 중간에 방지턱이라든지 신호등, 단속 카메라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알고 계시는 길을 갈 때나 또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안전운행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에서 안내 종료하면 안내 종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시면 내가 최근에 방문했던 목적지들이 쭉 나오게 되죠. 여기서 전부 방문한 목적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같은 곳을 다시 가셔야 할 경우에는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동이 되죠. 그대로 안내 시작 버튼 누르시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씩 이동했던 장소는 다시 검색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으로가 있고 회사로가 있죠. 자, 이거는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 입력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내비게이션 이용해서 운행을 하실 때 항상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집이죠. 되도록이면 집은 등록을 해놓고 이용하는 게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해놓으시면 매번 검색하지 않고 간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길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음성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그러면 코엑스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아쿠아리움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아쿠아리움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내비게이션 기능을 켜게 되면 바로 길 안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도착, 출발이라고 있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도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현재 내 위치와 그 다음에 도착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도보, 자전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자가용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실시간 추천,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경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눌러보시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우선도 있고 거리 우선도 있죠.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이 제일 짧고 그 대신 통행료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택시비도 나오게 되죠. 자, 실시간 추천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승용차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내 승용차를 여기에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승용차의 최적인 이동 거리를 보여주게 되죠. 차량을 여러 개를 소유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다른 차량을 또 등록을 해주시면 그 중에서 대표되는 것으로 기본 설정이 되게 됩니다. 내 차량 설정 바로가기 눌러볼게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이 등록이 돼 있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차량 등록을 누르시고요. 차량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눌러주시면 별명을 넣을 수 있죠. 눌러보시면 별명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명 같은 거 입력을 해 놓으시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차종, 그 다음에 연료, 연비, 하이패스 유무, 제조사 모델명, 승차 인원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이동을 할 때는 승차 인원이 많은 차일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승차 인원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승용차 정보 꼭 입력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상세 경로도 나오게 되죠. 눌러보시면 상세 경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진행이 되는지 여기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연료비도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를 경유할지 대표 경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 경로 옆에는 전부 거리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리뷰를 눌러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죠. 초행길은 이런 식으로 미리 보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로를 보다 보면 중간에 막히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죠. 자, 확대를 좀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게 되면 중간에 CCTV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 지역도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공사 지역 눌러주시게 되면 공사라고 돼 있고요. 다시 누르시면 일반국도 47호선 서남 교차로 입구에서 IC 방향, 양방향 전체 차로 도로 공사한다고 나오네요. 자,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진행을 하시면 미리 막히지 않는 곳으로 우회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정체되는 구간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오죠. 자, 지금 여기 하계울역 부분에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CCTV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여기 막히는 곳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여기 막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역이죠. 이 방향이 삼성역 방향이에요. 저는 지금 삼성역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길로 주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막히는 구간이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 보시면 여기 경로 미리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 경로 미리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진행하는 경로를 미리 예행 연습같이 미리 이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는 구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위쪽에 있는 거리뷰 사진을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거리뷰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아래쪽에 보면 지도 펼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동 방향과 거리뷰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확인을 하시면 초행길일 경우에는 미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잘 보고 실제 이동할 때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초행길, 특히나 자주 가보지 않은 길을 이동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동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위에 정보도 다 나오죠. 반밭 지하차도에서 왼쪽 지하차도 진입.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진행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서울 과천 방면으로 우회전하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 여기서 거리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나 보네요. 그렇죠? 가끔은 진행하다가 헷갈려서 진행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확인을 해두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안내 시작합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공사한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그 근처에서는 우회하시든지 미리 공사하니까 지체되는 정보를 알고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전체 경로 중에 막히는 구간과 지체되는 구간, 그 다음 원활한 구간을 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없어지죠. 자, 그러면 다시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내 위치로 다시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도중에 중간에 경로를 하나 추가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일일이 이 아래쪽에 또 터치하셔서 복잡하게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중간에 경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간편한 기능이죠. 자, 지금 코엑스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강남역 쪽으로 들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크를 눌러서 경로 추가해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유지 추가해주세요. 어디를 경유할까요? 강남역 사거리. 몇 번째 장소를 경유지로 추가할까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지금 강남역 사거리 나오고요. 변경된 경유지로 경로 안내 나오죠. 자, 터치합니다. 그러면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로가 바뀌었죠. 추천 경로로 안내합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금 사고 났다고 6분 전에 확인이 됐네요. 자, 보기 헷갈리시면 여기 X 버튼 눌러서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유지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목적지 근처에 다른 장소로 바꿀 수도 있죠. 자, 코엑스인데 주차장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또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근처 주차장 찾아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목적지 근처에 주차장 찾아주세요.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두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경로가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다가도 언제든지 이렇게 경유지를 추가한다든지 목적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하실 때 화면 터치하고 하면 위험하죠. 이렇게 음성으로 간단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우측 하단에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휴대폰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안내 음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음량을 줄이면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에서 나오는 알림 소리라든지 음악 소리, 통화 소리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안내 음량은 내비게이션에서 나는 소리를 조절할 수 있죠. 자,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동하다가 다른 경로로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정도 가능하죠. 이런 설정 변경은 이동하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하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하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상세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 지도 나오죠. 야간에 이동을 할 때는 전부 어둡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항상 사용 안함 이용할 수 있죠. 내비게이션은 이용하시는 분마다 선호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두시면 저녁 때가 되면 어두운 지도로 바뀌게 되고 낮에는 밝은 지도로 바뀌죠. 자, 이게 어두운 지도가 더 눈에 잘 띈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항상으로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두운 지도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용 안함으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도 뷰 모드를 3D로 두었는데 뭐 2D라든지 항상 정북으로 고정을 시킬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북으로 고정을 시키게 되면 내가 이동하는 방향과 북쪽이 다를 수가 있죠. 나는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내비게이션은 북쪽을 가리켜요. 헷갈리죠. 이럴 때는 정북 고정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위 교통상황 표시를 킬 수도 있고요. 경로 위의 교통상황 표시라든지 노면 색깔 유도선, 건물 입체 표현 이런 것도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경로 위의 교통상황 표시는 ON 해주시게 되면 내가 이동하는 경로에 교통상황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뒤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경로 위의 교통상황을 보여주게 돼요. 자, 여기 방지턱이 있다고 벌써 표시가 나오죠. 자, 이런 거 이용할 때는 아주 편리하겠죠. 그 다음 안내 음성을 바꿔줄 수도 있죠. 여기서 원하시는 안내 음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인나로 한번 해볼까요? 반가워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안내 음량 조절, 그 다음에 안내 시 미디어 자동 조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을 경우에 안내 음량 소리를 자동으로 줄이고 전화 음량을 키워주는 거죠. 자, 이거는 꼭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이용하시기가 편리합니다. 그 다음 안내 항목도 기본 안내와 단속 정보, 사용자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 중에 본인에게 필요한 걸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방향 음성 안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켜야 되겠고요. 과속 단속 카메라 켜야 되겠죠. 버스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켜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다 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가끔 과속 방지턱 끄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급커브 주의 이런 안내도 되도록이면 켜주는 게 좋겠죠. 이 급커브 주의가 기본이 항상 꺼져 있어요. 꼭 설정 들어가셔서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안전운행 자동 전환이죠.
목적지 근처에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만 그냥 설정하고 그 근처에서는 내가 직접 운행을 해서 가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자동 전환을 켜놓게 되면 내비게이션 안내가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안전운행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이것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동 중에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단에 있는 이 좌측에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서 바로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세요.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교통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걸 가끔 눌러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자, 안내 종료 해볼까요? 여기 버튼 누르시고요. 안내 종료 하시면 안내 종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네이버 지도의 기본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 가시면 줄세개 메뉴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거리 뷰 보실 때 라인이 나와야 보기가 좋죠. 그것은 여기 있는 라인으로 바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만 나오면 좀 헷갈려요. 제대로 보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라인을 이용을 하시면 화살표보다 보기가 훨씬 쉽죠. 자, 그 다음은 길잡기 출발지를 항상 내 위치로 여기도 온 해놓는 게 좋겠죠. 가끔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때 내 위치가 잘 안 잡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이 부분을 켜놓고 이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길찾기 출발지를 항상 내 위치로 온 해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내가 내비게이션 이용한 내역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좀 찝찝할 경우에 사용 기록을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전체 삭제가 가능하죠. 자, 만약에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 삭제를 할 경우에는 같은 계정으로 연결된 모든 기기에서 전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도 범례가 있죠. 자, 여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정체, 서행, 원활 어떤 식으로 컬러가 나오는지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지적 편집도 누르시면 이렇게 지적 편집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이용을 안 하시고 이거는 많이 이용하죠. 지금 공사 중 표시, 방직턱 표시 이런 것들은 여기서 확인 가능하죠. 이런 표시가 나오면 공사 중이구나. 이런 표시가 나오면 진입 방지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은 이 네이버 지도를 등산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등산로 정보도 여기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와요. 이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권역별 지도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이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권역별 지도 다운로드 하시면 경기 지역, 강원권, 충청, 경북, 경남, 전라, 제주권 이렇게 지도를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전체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용량이 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운행할 지역만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저는 서울 경기권은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자, 이때 지도는 계속 바뀌죠. 공사 구간도 있고 건물이 새로 생기기도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서 바뀐 부분만 새로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운행 전에 다운로드를 하셔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데이터 요금도 아낄 수 있고 미리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 공간이 충분하신 분은 그냥 전체 설치하시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은 대중교통이 있죠. 자, 대중교통 눌러보겠습니다. 이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검색하겠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자, 바로 찾아줬네요. 여기서 경부 영동선 터치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도착합니다. 자,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설정이 돼 있죠. 자,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출발을 하고 얼마가 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들며 어디서 타야 되는지 전부 이 정보가 나오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6분을 이동을 해서 7780 버스를 타고 31분을 이동을 한 다음 사당역에서 하차를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전체 경로 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버스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 버스 부분이고요. 이거는 막히는 게 아니고 버스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경로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여유라고 나오네요. 이것은 좌석이 여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승차를 해야 되죠. 지금 7780번을 타야 돼요. 근데 11분이 남았습니다. 8정류장 전에 있고 70석이 지금 여유가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 버스를 놓치게 되면 20분 뒤에 14정류장 전에서 오는 버스를 타면 되는 거죠. 이 버스는 44석의 여유 공간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때는 나가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가면 춥거나 더울 때 밖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미리 시간에 맞춰서 나가시면 되겠고요. 좌석이 얼마 있는지도 다 보이니까 지금 벌써 70에서 69석으로 바뀌었죠. 한 분이 타셨나 보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맞춰서 나가시면 훨씬 쾌적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네이버 지도의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실생활에서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용한 기능이 이 내비게이션 기능과 길찾기 기능이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